지금 현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족, 취미 여가, 학교, 직장, 여행, 프로그램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해볼 수 있을 만한 영역이 어느 쪽이에요? 취미 여가, 취미 여가? 여행,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조금씩은 다 하고 있어요, 저희. 사실 직장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직장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직장도 해볼 수는 있나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혼자 밥도 못 먹으시는 못 분들이 드시니까. 잘 있어요. 저희 노동자분들은 맥도날드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웃음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로 비했는데 외국 같아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본은 가능하지 네, 않지. 일본도 가능하고. 직접 장애인 근데 그건 일본과 우리나라의 엄청난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일본은 우리나라 어느 정도는 따라잡았다고 하지만 아직 차이가 많거든요. 진짜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단숨에 따라잡기는 힘들죠. 시간을 좀 우리도 천천히 조금씩 해나가야 돼. 이 책에서도 아르바이트가 가장 짧은 게 5분인가 30분인가 그렇지 않았었어요? 2시간이었나? 예. 그러니까 하여튼 진짜로 이건 아르바이트가 아닌데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라고. 그렇게 대입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대입하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났거나 뭐 피해를 줬거나 그러면 그것까지 사실 감당할 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센터에서 다 감당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니까. 저희는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나 그러니까 재활, 일상에서 시작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는 옥지강 식판이 이렇게 얕은 세라믹이라고 그러나? 하얀 식판. 그거예요. 근데 우리 이용인분들이 이게 뜨면 이게 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식판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판은 사실 저희가 5층에서 갖고 와서 밥을 먹으면 그냥 반납해버리고 우리가 씻을 필요도 없이 그냥 사실 수월한데 이분을 돕기 위해서 4명 정도가 조금 여기 내 손으로 식사하셨던 뭐 그런 분들처럼 앞치마하고 집에서는 다 떠먹여주는데 그냥 센터에서는 유일하게 이분이 센터에서 밥을 흠이 없는데요. 교회에 가도 어디를 가도 다 떠먹여주는데 그런 식으로 식판을 좀 오목한 걸 바꿔서 우리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좀 그런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런 거. 그리고 왼손잡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밥과 국의 위치를 뭐 바꿔준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건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젓가락질 못하시니까 포크를 따로 센터 걸로 준비해서 식당에는 없으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양치할 때도 저희 이용인들이 이렇게 컵을 입에 물고 있다가 뱉고 이게 안 되시거든요. 입을 다물는 게 힘드시니까. 그래서 케첩통, 핫도그 먹을 때 케첩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케첩통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입에다가 쏴드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컵으로 물 마시기 힘들어서 주사기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약병으로 해봤다가 뭐 했는데 이제 주사기로 반장하는 주사기를 사가지고 그걸로 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관찰해가면서 해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스스로 하는 것들. 화장실 갈 때 자기가 휠체어 움직여서 가고 벨트 해서 가고. 그래서 최근에 어버이날 행사하고는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물으셨어요. 이 컵은 뭐냐고, 어디서 샀냐고. 집에서는 이렇게 다 먹여줘야 되는데 저희는 뚜껑 있는 컵에 빨대를 꽂아서 쏟아도 상관없는 그런 거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구매 좌표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고. 이분이 진짜 집에서 막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난다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근데 자기 나름의 막 의무처럼 되게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활동보조 선생님도 그 얘기를 전해주시고. 그런 것들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나아가서 취미 여가를 이제 공방에도 가보고 도서관에도 가보고 뭐 볼링장에도 가보고 지역 탐방도 막 나가보고 백화점도 가보고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1대1 프로그램으로 짧은 여행 있죠 하루 동안에 그런 것들. 대전에 그러니까 지역복지관에서의 지역복지팀들 간의 주민 조직화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담당 선생님이 주는 자극보다 다른 복지관에 조직된 주민 모임을 만났을 때 받으시는 자극이 훨씬 크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회복지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랑 똑같은 곳인 주민이 다른 곳에서 국화잔치를 한대요. 국화축제를 한대요. 야,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그러면 막 자극받으면서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선생님들끼리도 자극되어지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센터만 보시는 부모님은 우리의 생각에 매몰될 수 있으나 다른 센터는 막 공부도 한대 막 그러거나 아니면 다른 센터는 여행도 간대 다른 센터는 뭐 일상에서 재활을 한대 하는 것들이 서로 부모님들도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여지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유가 안 되죠. 뇌성학 쪽은 다 친하시는 좁아서. 어디서 뭘 하고 어디서 뭘 하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근데 피상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휠체어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그래서 원래 당사자의 삶을 존중하려면 이런 휠체어가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소개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 그 영상을 봤었을 때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그것도 받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 방법이 낫지 않나 안전보다 삶을 지켜드리는 휠체어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양쪽에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맞다는 근거가 되어지는 영상이 하나 있는 거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되게 단적인 이 센터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면 예. 이 가족이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것도 좀 깔려 있고 이게 진짜 소장님 말처럼 정말 이렇게 뭐 이 센터 저 센터 다 빼고 그냥 그 사람 한 명으로 다 모여서 공유하고 서로 경험 얘기하고 하면 엄청 좋은 거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게 자랑하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누가 기강견학 온다 그러면 어디서 왔냐고 엄청 경계하세요. 왜 그러세요? 오냐고. 네. 그 이게 이제 내 아이 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나라 쪽으로 가는데 이런 게 엄청 많아서 어머니들이 예, 막 맞아요. 저희 가서 여기 가서 아무 상관이 없으면 진짜 좋은 베이컨처럼. 이게 될 텐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공급이 너무 적어서 수요에 비해서 들으면서는 이거는 생각됐어요. 예를 들면 다음번에 저희가 마포에 갔잖아요. 마포에 갈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칫솔질 할 때 뭘 쫙 짜가지고 한다. 이게 어디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냥 여기서 쓰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양치도 다 구분되죠. 근데 저는 되게 그 여기 인성이었나? 인성 씨 그 목욕 매뉴얼.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현장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만약에 그게 기록이 남아 있으면 다른 뇌병변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찾아서라도 필요할 때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 궁리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기록이 안 되면 다음번에 사람은 또 궁리해서 또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회복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음번에 그거 좀 다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거 한다고. 막 이런 게 있으면은 다른 주간보호에서 생각조차 못했으나 보면 상상이라도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다 한국 주간보호의 역사예요, 이거 다. 그리고 그때 어떤 방법론으로 했었는지를 공유해야 그 다음에 갱신이 되죠. 이것도 찾아봤어요. 그 관절 고정 기기라고 밥 먹을 때 이게 있어가지고 그게 뭐지?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문제는 제가 찾아가지고 검색된 사진이 이분이 말하는 그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정보가 너무 귀한 건데 막상 하시는 분은 하찮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에게 이걸 제가 뭐 자랑하기에는 너무 쑥스러워요 이러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귀한 거예요 선생님들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 책이랑 수업 있잖아요. 그게 왜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이 되어야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되어야지, 왜 외국 걸 갖고 와가지고 현장에 써먹으려고 했더니 상황도 안 맞는 건데 그걸 굳이 우리가 외워야 되나.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나누어 주시는 별거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노하우들이 사실은 장애인 주간 활동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 기술론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수업하시는 분이 계세요. 숭실대학교의 야간대학원에 현장 선생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 수업인데, 기술론 수업인데, 그 강미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는 책 안 쓴다.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는 방법들을 공유해달라. 그리고 그걸 나중에 학기 말에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실천 기술론 방법론이다 라고 해야죠. 근데 신입이 해봐요. 분명히 다 하고 난 다음에 시행착오 다 겪은 난 다음에 1년 후에 또 하려고 할 거고, 근데 그러다가 또 그만두고 딴 사람 와서 또 시행착오하고, 이분 무슨 죄예요? 근데 방법을 알아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도 해요. 저희 그 사회복무요원이 제가 이제 어느 분을 예. 양치를 하면 고개를 가만히 계세요. 이제 저 혼자 1대1로 케어가 되는데 예. 다른 분이 하면 고개 골려야지 어째서 해서 뒤에서 누군가 고개를 받쳐줘야지 원활하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 방법은 똑같은데 예. 이분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 대주는 부분인 건지 예.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어쨌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을 정한다 그래도 예.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매뉴얼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그냥 하늘과 딱 다르죠. 저는 제안 드리는 건 다음번부터 이렇게 가면서는 그 우리 기관의 노하우 방법 뭘 구체적으로 이런 매뉴얼처럼 양치 예, 이런 것처럼 해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생각 못 해봤는데, 이런 것들만 공유하셔도 저는 좋겠다 싶어요. 근데 분명히 다 노하우가 있으실 건데, 문제는 그걸 봐주고 감탄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스스로 하대하거든요. 이게 노하우인가? 라고 생각해요. 일상에서 삶의 소요성. 노하우죠. 사회사업 실천 방법론 기술론이니까. 저같이 생소한 사람은 예를 들면 이 상상을 하거든요. 내가 저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깜깜해요.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근데 여긴 지금 다 경험하셨던 것에 대한 것이 있으시니까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다음번에 이런 거 발표하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 에이 설마 이런 것까지? 하는 내용까지 해주세요.